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2회차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문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줘야 될 문제가 있고 가볍게 문제와 답만 보고 넘어가야 될,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해서 학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과목 안전관리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속도에 적합하도록 프로그램 자료를 가지고라고 했습니다. 프로그램 자료를 가지고 단독으로 학습하도록 하는 안전 교육 방법은 문제에 답이 주어져 있죠. 프로그램 자료를 가지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별표 1개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에 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 학습 방법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번 주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나다라, 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주어지고 그에 맞게끔 학습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에 답이 주어져 있다. 나머지 부분은 넘어가고요. 실연법 한 3모 정도 한 개 할게요. 가볍게. 실연법 뭐냐, 직접적으로 연습에 적용해 보게 하는 교육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학습자가 이미 설명을 듣거나 시범을 보고 알게 된 지식이나 기능을 강사의 감독 아래 직접 시연을 해보는 겁니다. 연습을 해보는 게 보다 실연법. 가볍게 세모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헤드십의 특성이 아닌 것은 이랬습니다. 이 문제는 별표 3개 가겠습니다. 별표 3개 이렇게 보시고요. 헤드십과 일단은 리더십의 구분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헤드, 자, 헤드십이 있다라는 겁니다. 헤드가 뭐죠? 머리가 어디 있습니까? 위에 있죠. 그래서 헤드십은 외부에 의해 임명된 지도자라는 거예요. 외부에 의해 임명된 지도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리더십은 내부에 의해 어떻게 됩니까? 선출된 지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든다면 내부에 의해 선출됐다, 뭐 대통령이 될 수 있겠고요. 뭐 헤드십은 외부에 의해 임명이 되었다 해서 어떤 장관이라든지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헤드십과 리더십의 부하와의 간격,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헤드십은 뭐다? 부하와의 간격이 넓다라는 거, 넓다. 리더십은 어떻게 된다? 좁다라는 거, 좁다. 헤드십은 내가 선출한 것보다도 위에서 낙하산이라고 그냥 생각하십시오. 임명되었기 때문에 나와의 거리가 좀 멀다. 리더십은 내가 선출했다, 내가 뽑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나와의 관계성이 좀 좁다, 뭐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헤드십의 특성이 아닌 것은 이랬죠. 자, 지휘 형태는 권위주의적이다, 맞고요. 권한 행사는 임명된 헤드다, 맞죠? 임명된, 외부에 의해서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구성원과의 사회적 관계가 넓다, 이 부분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넓다. 상관과 부하의 관계는 개인적인 역량이다. 이 개인적인 역량이 아니라 뭐다? 지배적이다라는 겁니다. 지배적이다. 헤드십은 어떻게? 지배적이다. 개인적인 역량이 강하다는 것은 어떻게 되냐? 리더십에 포함이 되더라.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에 사용되는 산업안전보건표지의 색도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이란 것은 이게 뭐죠? 어떤 지시표지가 되겠죠. 지시표지의 색도 기준. 3번과 같은 문제도 어떻게 되냐? 별표 3개 정도 할게요. 3개 정도 하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2.5 PB4 퍼플 블루죠. 자, 이거를 해설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빨간색 금지 경고 표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7.5 R
그다음에 4 슬러치 14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먼셀기호라 그러죠.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세계 3속성 뭐 이런 부분들 배웠죠. 7.5R이라는 것은 색상을 얘기를 합니다. 색상. 말 그대로 색상은 뭐죠?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뭐 녹색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4는 명도를 얘기합니다.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얘기하고요. 여기서 14는 채도를, 색깔의 어떠한 둔탁한 정도를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상 R이란 것은 뭐죠? 레드의 약자입니다. R이란 것은 얘들의 약자. 그래서 해설에서 주어지는 이 표 전체를 실기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7.R이고요. 노란색은 뭡니까? 옐로우 Y. 그다음 파란색은 퍼플 블루, 녹색은 그린. N은 무채색을 의미하는 겁니다. N은 무채색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빨간색은 금지 경고 표지, 노란색은 경고, 파란색은 지시 표지, 녹색은 안내 표지, 그 다음에 흰색, 검은색은 무채색을 의미한다. 지시 표지는 뭐였죠? 보호구 관련된 거는 무조건 지시 표지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인간관계의 메커니즘 중 다른 사람의 행동 양식이나 태도를 투입시키거나 다른 사람 가운데서 다른 사람 가운데서 태도를 투입시키거나 다른 사람 가운데서 자기와 비슷한 것을 발견한다. 이거 뭡니까? 동일화라는 겁니다. 동일화. 이건 가볍게 문제 보시는 겁니다. 동일화. 태도를 투입하거나 다른 사람 가운데 자기와 비슷한 것을 발견한다. 동일화한다는 거. 말 그대로 아버지의 성공이 마치 자기가 성공한 것처럼 아버지하고 나하고 동일시한다는, 뭐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볍게 보는 문제고요. 자, 5번과 같은 문제, 별표 3개입니다. 자, 이건요. 자, 문제 읽어보나 말합니다. 문제 뭐냐? 작업 동작 및 표준 작업의 어떤 습관화가 나오면 무조건 뭐라 그랬습니까? 태도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태도 교육이 습관화가 나오면 무조건 태도 교육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5번 문제 아주 중요하고요. 자, 안전교육의 3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 지기태입니다. 지기태. 안전교육의 3단계. 지기태. 뭐냐? 지식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기능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태도교육을 시킨다는. 이 기능교육은요, 우리 근로자들이 알아야 될 규정이라든지 이론을 가르치고요, 그 배운 것을 가지고 기능교육을 합니다. 지식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운 지식교육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기능교육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식교육은요, 그 지게차 운전 작업을 어떻게 한다, 지게차의 구조는 어떻다 가르치고, 그 다음에 우리 사내에서 규정 속도는 얼마다, 이걸 가르치고요. 그럼 가르쳤으면 어떻게 됩니까? 직접 기능을 하는 거죠. 직접 어떻게 됩니까? 이 스스로 행해 보는 겁니다. 지게차를 운전해서 거기에 대해 스스로 행하면서 배우는 거고요. 거기서 배워진 걸 가지고 태도 교육,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니까 안전한 작업 방법이네, 습관화를 시키는 교육이다. 이렇게 기본 개념을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단어가 나오면 요거다.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지식교육은요, 근로자가 지켜야 할 규정을 숙지하는 교육이다. 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다? 지식교육이다. 기능교육보다 스스로 행한다. 스스로 지금 작업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다 보면 잘된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죠. 시행착오, 개인의 시행착오에 의해서만 얻어지는 교육이다. 요게 나오면 무조건 기능교육이다. 태도교육은 뭐다? 앞에서 기능교육을 통해서 안전한 작업 방법을 익혔으면 이걸 뭐다? 습관화시키는 겁니다. 습관화시킨다. 요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태도교육이다라는 겁니다. 별표 3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습관화는 뭐죠? 무조건 태도교육.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은 데이비스의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등식에서 그 관계가 틀린 것은 요거는 가볍게 별표 1개 정도만 할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간의 성과와 물질적 성과를 줬을 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과, 우리 낼 수 있는 성과에다가 물질적 성과를 주니까 경영이 최고로 잘 되더라. 경영의 성과가 올라오더라라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성과는 뭐냐? 우리 인간의 성과는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거기에 따른 어떤 적절한 동기부여를 해주니까 우리 인간의 성과가 좋아지더라라는 겁니다. 좋아지더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동기 유발은 뭐냐? 어떠한 작업의 상황과 그에 따른 내 태도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 동기 유발이 달라지더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능력,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은 뭐냐? 능력은 어떠한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에 따른 적절한 기능을 잘 활용을 하니까 내 능력이 올라가더라. 이런 개념으로 순서적으로 여러분들 좀 단계를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순서가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어떤 두 번째, 그 다음에 어떤 요게 세 번째, 이렇게 네 번째, 요 단계별로 하나씩 차근차근 암기를 하시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쏙 들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답은 뭡니까? 2번이 되겠죠. 상황과 능력, 동기 유발은 상황과 능력이 아니라 상황과 뭐죠? 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기에서 이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인데요. 필기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요거는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니까.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호구안전인증 대상 방독 마스크의 유기화합물용 정화통 외부 측면 표시색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예요? 유기화합물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유기화합물용. 답은 1번입니다. 갈색. 자, 한번 해설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요 암기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기화합물용 정화통. 이 정화통은요, 말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방독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외부의 유해가스가 이 정화통을 통해서 무해한 해가 없는 가스로 바꿔주는 겁니다. 바꿔줘서 우리 코나 입으로 우리가 흡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정화통, 일종의 필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요걸 암기법을 통해서 한번 보겠어요. 갈색 활황시회에서 암녹 이렇게 밑줄을 치면요. 유갈과 암기법 유기화물용 갈색이죠. 유갈과 뭐다? 암녹이 활황시에서 회에서 뭐한다? 그래서 안오한다. 이렇게. 유갈과 암녹이 활황시에서 안오한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요. 그래서 유기화물용 갈색, 암모니아용 어떻게 녹색, 활황시회, 활로겐, 황화수소, 시아나수소, 회색.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항산용은 노란색 안오한다. 이런 식으로 좀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기화합물죠. 유갈. 그래서 갈색이다. 이렇게 답을 체크하시면 돼요. 가볍게 보시고요. 이 문제보다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요.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별표 1개 정도 할게요. 시험가스, 방독 마스크를 어떤 흡수 시험을 할 때 시험가스가 뭐다? 유시클로헥산. 문제 내기 좋죠? 3개. 요거를 암기를 하면 뭐다? 유이는 CD다. 이렇게 암기. 유이가 뭐다? CD다. 유이가 CD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요. 그래서 방독 마스크 유기화합물용 시험가스가 아닌 것은 여기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이가 CD다. CDE 이렇게 암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자, 재원인 분석 기법의 하나인 특성 요인도의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랬습니다. 자, 큰 뼈는 특성이 일어나는 요인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크게 분류하여 기입한다. 맞고요. 특성 요인도는 뭡니까? 특성 요인도 어골상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어골상 분석이라서 어떻게 됩니까? 등뼈가 요렇게 가게 되겠죠. 여기서 어떠한 대책이 수립되겠고, 그에 따른 이 등뼈는요 어떻게 됩니까? 좌에서 우로 가는 겁니다. 등뼈는 좌에서 우로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여기에 따른 어떠한 제 원인들이 이렇게, 그래서 생선 모양이라고 해서 뭐죠? 어골상 분석, 이게 특성 요인입니다. 자, 등뼈는 원칙적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향하는 화살표를 기입한다. 답은 2번이 됩니다. 우측에서 좌측이 아니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어떻게 됩니까? 분석을 해나가는 거다. 화살표를 기입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번과 같은 문제도 문제 나오면 그대로 나옵니다. 우측에서 좌측이 아니라 좌측에서 우측. 자, 해설을 보면서 한번 볼게요. 자, 통계에 의한 원인 분석. 이게 별표 3개입니다. 통계에 의한 원인 분석. 자, 종류 3개. 파레토도, 특성 요인도, 클로즈. 그 다음에 관리도. 자, 이 정의를요, 여러분 머릿속에 다 암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오면 답이 이거다. 이렇게 제가 찾아 들어갈 겁니다. 자, 큰 값에서, 파레토도, 큰 값에서 작은 값 순서, 큰 값에서 작은 값, 요런 단어가 나오면 파레토도입니다. 파레토도. 그 다음에 특성 요인도, 제가 그랬죠. 어골상 분석한다. 어골상.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를 연계한다. 자, 결과, 원인, 이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가 나니까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원인과 결과를 연계한다. 어골상, 특성 요인도. 클로즈 분석, 2개 이상의 문제관계, 2개 이상. 불완전한 행동에 의해서 발생되냐, 불완전한 상태에 의해서 발생되냐, 또는 불완전한 행동과 상태가 같이 결합해서 발생되냐, 또는 그 외적으로 발생되냐, 이런 2가지 이상의 문제관계를 분석한다. 자, 관리도는 뭐냐? 한계선을 설정한다. 상한선, 하한선, 한계선을 설정해서 분석하는 기법이다라고 요 단어가 나오면 관리도입니다. 파레토도, 큰 값에서 작은 값, 특성 요인도, 어골상,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를 연계한다. 클로즈 분석 2개 이상, 그 다음에 관리도, 한계선을 설정한다. 요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 들어가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번과 같은 문제는 문제보다는 팁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TWI 교육 중 인간관계 관리 방법, 즉 부하 통솔법을 다루는 것은 인간관계 뭔가 릴레이션십이죠. 릴레이션, 인간관계.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이 부분도 별표 3개 하겠습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오고요. 실기까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JMT, Job Method Training. 작업 방법 훈련 전체적으로 다 중요합니다. 자, 이 영어도 같이 좀 암기를 해주세요. 작업 방법 훈련, 작업 개선 훈련. 자, TWI 교육은요, 제1선 관리 감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인스트럭션 JIT는 뭐다? 작업 지도 훈련이다라는 거고요. 릴레이션 인간관계 훈련, 부하 통솔법이고, 세이프티 작업 안전 훈련입니다. 세이프티. 자, JST는 세이프티입니다. 세이프티 중요합니다. 세이프티 문제에서 잡 세이프티가 아니라 뭐냐면 스탠다드 트레이닝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틀린 내용입니다. 스탠다드가 아니고 세이프티, 이 부분 중요하다. 전체적으로 별표 3개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0번 별표 2개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랬습니다. 안전보건관리 규정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지침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도 암기법을 통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안자 밑줄, 그 다음에 보자 밑줄, 그 다음에 조직 밑줄, 그 다음에 교육할 때 교자 밑줄, 그 다음에 작업장 밑줄, 그 다음에 안자, 그 다음에 보자, 그 다음에 사고, 대책, 수립, 이렇게 해서 요걸 이으면요, 안보 조직 교육을 위해 안보 조직 교육을 위해 뭐한다? 작업장 안보는
작업장 안보. 작업장 안보는 뭐한다? 사고 대책 수립한다. 안보 조직 교육은 교육을 위해 작업장 안보는 사고 대책을 수립한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실기에서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고 대책 수립 있고요. 작업장 안보, 그다음에 안전보호 조직. 그래서 작업장 안전보건 조직. 여기 있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암기법을 통해서 없는 것들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안보 조직 교육을 위해 작업장 안보는 사고 대책 수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은요. 가볍게 보시는 문제고요. 그리고 상식선에서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재조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재조사 목적에 무관한 조사는 피한다. 맞고요. 조사는 현장을 정리한 후에 실시한다. 아닙니다. 조사는 현장을 정리한 후에 실시하면 안 되죠. 현장을 보존해야 됩니다. 재해가 발생되면 가급적 빨리 재해 현장이 변형되지 않도록 상태에서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 즉 정리를 한 후에 실시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격자나 현장 책임자의 진술을 듣는 거다. 조사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취한다. 맞는 내용이죠. 가볍게 보니 이건 상식적인 내용이죠. 자, 12번 별표 한 개 정도 하겠습니다. 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중 경고표지 기본 형태의 기본 모형이 아닌 것은 이랬습니다. 경고표지 우리가 암기법을 통해서 이론을 했습니다. 뭐죠? 임산부의 뭐였죠? 급폭발 임산부의 급폭발로 뭐다? 꼭 슬러시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급폭발로 고저 내 몸이 뭐한다? 낙방한다. 내 몸이 낙방하여 뭐한다? 고매 위에 있다. 고매 위에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경고표지. 우리가 이론에서 암기법을 통해서 고저 임산부의 급폭발로 고저 내 몸이 낙방하여 고매 위에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왜 여와 슬러시 끝나면 이 앞에 부분은 기본 모형이 마른 목걸이고 이 뒤쪽은 뭐였죠? 삼각형 세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기본 모형이 다른 것은 이랬죠. 자, 그저 고저 방매 어떻게 됩니까? 고매 위. 요거는 뭐죠? 삼각형이고 폭은 어디 됩니까? 마른 목걸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4번 별표 3개 하겠습니다. 13번 별표 3개 하겠습니다. 자, 무죄운동 추진의 3요소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이랬습니다. 무죄운동 추진 3요소. 자, 1번 안전보건은 최고 경영자의 무죄 및 무질병에 대한 확고한 경영 자세. 맞죠? 최고 경영자의 경영 자세. 자, 두 번째 안전보건을 추진하는데 관리 감독자들의 생산활동 속에 안전보건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이나의 철저. 맞는 내용이고요. 모든 재해는 잠재 요인을 사전에 발견, 파악, 해결함으로써 근원적으로 산업재해를 없앤다. 이거는요. 무죄운동 추진이 3기둥이 아니라 무죄운동의 3원칙 중에서 무해 원칙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원적으로.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은요. 소집단 자주활동의 활성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무죄운동 추진의 3기둥. 우리 회사 무죄운동을 가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경영 자세가 중요하고요. 그거를 하려고 하는 관리감독자들의 어떤 라이나의 철저, 그리고 어떠한 직장 내의 소집단 활동을 활성화시켜줘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무죄운동의 3원칙 별표 3개. 뭐라 그랬죠? 자, 근원적인 요소를 없앤다. 요런 단어가 나오면 무해 원칙 또는 무해 원칙도 뭐가 있었죠? 뿌리부터
뿌리부터 산업재해를 없앤다. 뿌리부터 산업재해를 없앤다. 이게 뭐다? 무의 원칙이라 두 가지. 근원적이죠. 그러니까 뿌리부터. 요 단어가 나오면 무의 원칙. 그 다음에 전원 참가의 원칙은 뭐다? 전원이 일치협력하여. 전원이 일치협력하여. 안전지, 즉 선치의 원칙. 행동하기 전에 어떻게 재해를 예방하는 것. 행동하기 전에 재해를 예방하는 것. 요 단어가 나오면 선치의 원칙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헤링의 착시 현상에 해당하는 것은 이건 가볍게 보십시오. 헤링만 기사에서는 이때까지 답이 헤링만 나왔습니다. 헤링 가볍게 착시 현상이 뭐냐면 정상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물체를 정확하게 볼 수 없는 게 어떠한 착시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설 참조하시고 14번 문제와 다 가볍게 이때까지 기사에서는 헤링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5번 문제 중요하죠. 별표 3개 하겠습니다. 자, 도수율이 24.5이고요. 강도율이 1.15인 사업장에서 한 근로자가 입사하여 퇴직할 때까지 입사하여 퇴직했다. 이게 뭐죠? 평생 근로죠. 평생 근로 할 때까지 근로 손실 일수는 얼마냐라는 거. 근로 손실 일수, 즉 환산 강도율이 되겠네요. 환산 강도율이 얼마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죠. 환산 강도율은 강도율 곱하기 100.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만 조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시험 문제에서는요. 평생 근로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10만 시간입니다. 10만 시간. 자, 우리가 10만 시간 평생 근로한 10만 시간이 있고요. 어떤 12만 시간이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 입사해서 퇴직할 때까지 평생 근로한 시간이 10만 시간으로 하는데요. 이때 우리가 환산 강도율, 그 다음에 환산 도수율, 환산 강도율 10만 시간일 때 어떠한 이 환산 강도율은요 어떻게 됩니까? 강도율 곱하기 100 이렇게 가면 되고요. 환산 도수율은 도수율 곱하기 0.1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간혹 가다가 문제에서 12만 시간이다 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15분과 같이 우리가 평생 근로하는 시간이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10만 시간을 대입하면 되고요. 간혹 가다가 12만 시간이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냐? 강도율 곱하기 120이 되겠고요. 얘는 도수율 곱하기 0.1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메모 하나 해놓으시고요. 간혹 가다가 문제 어렵게 낼 때 12만 시간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근로 손실 일수 환산 강도율이니까 강도율 곱하기 100이 되겠죠. 그럼 강도율이 얼마입니까? 1.15 곱하기 100 하면 어떻게 되냐? 115일이 어떻게 됩니까? 근로 손실 일수가 발생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학습을 자극에 의한 반응으로 보는 이론에 해당하는 것은 SR 이론이죠. SR 이론. 어떤 자극을 줬을 때 그에 대한 반응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학습이 되어진다라는 건데요.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행착오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6번의 답은 시행착오설. 자, 17번 하인리의 사고방지 기본 원리 5단계 중 시정 방법의 선정 단계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가 아닌 것은 시정 방법의 선정 단계에서 단계는 뭐냐? 우리가 여기서는 가장 효과적인 개선안을 선택하는 겁니다. 가장 효과적인 어떤 개선 방안을 선택하는. 가장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선택하는 단계다. 조치가 아닌 것은 자, 이걸 하기 전에 일단 해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해설에
하이니의 제2방 5단계 이 단계가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조직할 때 조자, 사실에 발견할 때 사자, 그 다음에 분석평가할 때 분자. 자, 그 다음에요 쭉 넘어가서 시정책을 선정할 때 시자와 선자, 그 다음에 시자와 적자. 요거를 이으면요 뭐가 되냐면 이걸 이으면 어떤 조사분은 시선을 뭐한다? 시선을 시적한다. 이 순서가 별표 3개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사부는 시선을 시적한다. 조사부는 시선을 시적한다. 즉 1단계는요. 재예방을 해서 안전관리 조직이 먼저 꾸려져야 되겠죠. 맞죠? 조직이 꾸려져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월급 줍니까? 어떻게 현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현장에 들어가서 사실의 발견을 해야 되겠죠. 즉 뭐냐면 불완전한 요소를 현장에 가서 발견하고요. 그 발견된 것 가지고 이제 분석 평가를 합니다. 불완전한 어떤 이 발견된 불완전한 요소를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난 뒤에 그 평가된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다가 가장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어떻게 됩니까? 선택을 하게 되죠. 그 시정책의 선정이고요. 선택된 걸 가지고 현장에 적용을 시켜봐야 됩니다. 선정된 대책을 현장에 활용하는 단계 시정책의 적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번과 같은 문제는 이런 문제보다 조사부는 시선을 시적한다. 이 순서가 시험에 더 자주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선택하면 인사 조정을 잘못했냐? 그럼 안전행정의 개선을 해야 되냐? 교육 및 훈련을 개선해야 되냐? 뭐 이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개선하고요. 안전점검 및 사고조사. 안전점검 및 사고조사는요. 2단계 사실의 발견입니다. 현장에 들어가서 직접 불완전한 요소를 찾아내는 거죠. 그때 찾아낼 때 어떻게 하냐? 안전점검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직접 사고가 나는 것을 조사도 하고요. 이거는 뭐죠? 2단계에 해당이 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별표 3개. 이건 실기까지 가져가셔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안전보건교육 대상별 교육 중에서 자,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랬습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답은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은요. 이거는 채용시 신규 채용시 및 어떤 자금 내용 변경 시 교육 내용이다. 정리정돈 및 청소. 어떤 신입사원 채용을 하잖아요. 그때 어떤 정리정돈 청소에 관한 사항을 가르쳐준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암기법을 통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내용 이렇게 했어요. 산사 그 다음에 보직 유의환경 그 다음에 법령 그 다음에 보험 그 다음에 스트레스 그 다음에 폭언 공정 유의 여기 표지 역할과 임무 안배 자, 요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 산사가 암기법 산사가 뭐한다? 공정유의 표지역임하고 유의환경은 뭐한다? 폭언 스트레스로 뭐한다? 법령보험을 뭐한다? 보직하고 안배한다. 요렇게 암기법을 통해서 자, 산사가 공정유의 표지역임
하고 유의 환경은 폭언 스트레스로 법령 보험을 보직하고 안배한다. 이런 식으로 좀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됩니까?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도 가볍게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산하안전보건법령상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관로에 알맞은 것은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성 및 운영해야 된다. 이 협의체는 뭐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한다. 가볍게 보시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별표 3개죠. 프레스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1전방이 슬프고 클크 1전방이 슬프고 클크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2번. 이렇게 암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 들어가시면 돼요. 자, 해설을 통해서 암기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전방이 슬프고 클크 이런 식으로 1전방이 슬프고 클크. 자, 1전방이 슬프고 클크 1전방이 슬프고 클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보기에서 언노드 밸브의 기능 없죠. 언자가 없죠. 이렇게 답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무작정 암기하려는 것보다 필기는요. 이 암기법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문제를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두 번째 과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 자, 21번 일반적으로 은행의 접수단. 자, 공원의 벤치 앞에서 했으면 공원의 벤치를 설계할 때 가장 적합한 건 그죠? 평균치를 활용한 설계. 답은 2번이 되겠죠. 문제 별표 3개 정도 할게요. 자, 인체 계측 자료의 응용 원칙이 사례를 했습니다. 인체 계측 우리의 팔 길이라든지 키라든지 다리 길이 머리 둘레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측정을 해서 어떻게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물건이나 도구를 설계할 때 이제 응용을 해야 되는데, 자, 맨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자, 첫 번째 이 순서도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맨 첫 번째는 자, 조절 가능한 설계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조절 가능한 설계. 조절이 가능하도록. 즉 뭐라 했죠? 사무실의 의자라 그랬고요. 그다음에 조절 가능한 설계를 하려고 하는데 적용이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극단치를 이용한 설계를 하는데 얘는 최대 집단치, 즉 큰 사람 기준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최소 집단치 작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라고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별표 3개입니다, 이거. 자, 최대 출입문, 탈출구 크기, 통로, 근해, 위험구역 울타리 이 정도 밑줄을 칠게요. 요거는 뭐다? 큰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소 집단치. 작은 사람을 기준. 선반의 높이. 우리가 벽에 선반이 걸려 있는데 높이가 높은 곳에 있으면 작은 사람은 꺼내기 힘들고 큰 사람만 꺼낼 수 있겠죠. 근데 선반의 높이를 작은 사람 기준으로 달게 되면은 큰 사람도 뺄 수가 있고 작은 사람도 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종 장치까지의 거리 이 정도로만 밑줄을 치고요. 자, 평균치를 이용한다라는 거는 가게나 은행의 계산대 또는 뭐라고 했죠? 공원의 벤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원의 벤치 나왔죠. 그래서 평균치를 이용한 설계, 요게 세 번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도요. 핵심 단어를 가지고 다 암기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위험 분석 기법 중 고장이 발생되면 어떤 시스템의 손실과 인명이라. 인명 나오면 무조건 CA라 그랬습니다. 치명도 해석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화재라든지 폭발이라든지 누출 등에 의해서 다른 피해의 거리라든지 또는
피해 정도를 예측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품목을 선정해서 어떻게 설계에 반영하는 게 CA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다는 것은 어떤 손실과 인명 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우리가 CA 분석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ETA 분석은 뭐라 했죠? 사건 수 분석입니다. 얘는 이벤트 트리 어널리시스 사건 수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얘는 뭐다? 문제에서 초기 사건, 그 다음에 초기 사상, 초기 사건, 초기 사상 요런 단어가 나오면 얘들은 뭐다? 초기 사건, 초기 사상 결국은 뭐다? 사고의 원인입니다. 원인 사고. 요 단어가 나오면 뭐다? ETA 체크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22번 답은 1번이다. 인명사상. 자, 23번과 같은 문제는 가볍게 봐주시는 겁니다. 공식 알면 그대로 대입하는 겁니다. 자, 작업장의 설비 세대에서 각각 80dB, 86dB, 78dB의 소음이 발생하고 있을 때 작업장의 음압 수준은 얼마냐라는 겁니다. 이거 합성 소음도인데요. 합성 소음도는 A, B, C 세 개의 기계에서 발생되는 이 소음이 있을 때 전체 각각의 이 A 기계, B 기계, C 기계가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가 다르죠. 근데 이 전체 소음 합쳤을 때의 어떤 소음의 크기가 얼마나 되냐라는 게 합성 소음도입니다. 공식 가볍게 보는 겁니다. 공식에 보는 것처럼 로그 10에 10분의 10에 L은 뭐죠? L1 각 소음이죠. 각각 소음원의 소음 이렇게 해서 요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각각 대입하면 87.5dB 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볍게 보시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공식 알면 그대로 대입하실 수 있는 문제다. 자, 24번 일반적인 화학 설비에 대한 안전성 평가의 절차에 있어서 안전 대책 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는데요. 답은 위험도 평가입니다. 자, 안전성 평가 즉 4단계 안전 대책에서 우리는 요것만 보고 갑시다. 관리적 대책, 설비 등에 관한 대책, 관리적 보전 가볍게 그냥 세모좀 별표 한 개 정도 할게요. 얘는 뭐다? 안전 대책에 포함이 되는 거다. 이렇게 가볍게 보고 가고요. 중요한 거는 뭐라 그랬죠? 관성량이 뭐죠? 안전을 재평가한다. 앞에서 이게 별표 3개입니다. 순서 관성량은 뭐한다? 안전을 뭐다? 재평가한다. 이 순서가 시험에 더 자주 출제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25번 욕조구선에서 고장의 형태에서 일정한 형태의 고장률이 나타나는 구조는 뭐냐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요. 욕조곡선. 자, 요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욕조곡선. 여기서 일단 고장률 람다를 나타내고 시간에 따른 t를 나타내고요. 여기 어떻게 되냐? 초기 고장이고요. 여기는 우발 고장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뭐다? 마모 고장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초기 고장은 고장률이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고요. 우발 고장은 시간에 따라서 고장률이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마모 고장은 어떻게 됩니까? 기계는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마모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장률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고장률이 일정한 형태를 나타낸다. 우발 고장이 되겠네요. 일정한 형태.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25번과 같은 문제 별표 2개 정도 하겠습니다. 26번 가볍게 문제와 답만 보는 겁니다. 음량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와 관계없는 것은 HSI입니다. H에서 열압박 지수입니다. 우리가 열을 받으면 열을 밖으로 뿜어내야 되죠. 그럼 뿜지를 못하게 되면 즉 뿜는다는 것은 땀을 배출시켜야 됩니다. 더우면 땀을 배출시켜야 되는데 배출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이 올라가겠죠. 그 열압박 지수를 나타내는 게 HSI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얘는 음량 수준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요.
자, 27번 실효 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은 이랬습니다. 실효 온도. 실효 온도라는 것은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온도를 얘기합니다. 체감 온도. 우리 뉴스 보시면은 영하 10도입니다. 체감 온도 영하 20도입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실효 온도다. 우리가 직접 우리가 피부로서 체감할 수 있는 온도인데 이 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답은 복사열입니다. 복사열은 뭐죠? 복사열. 태양열이잖아. 태양 따뜻한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햇빛이 쬐면은 따뜻하게 느끼죠. 이게 복사열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실효온도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 우리가 더워요. 날씨가 고온이야. 날씨가 여름이에요. 더운데 습도가 엄청 높아요. 습도도 높아요. 근데 무풍에 바람 한 점 안 부릅니다. 이때는 뭐가 됩니까? 온도도 높고 습도도 높고 바람 한 점 안 불어요. 실효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 온도가 올라가겠죠. 올라가요. 그러면 겨울 한번 볼까요? 저온이에요. 추워요. 저온데 그 다음에 습도도 높아요. 그 다음에 엄청 강풍이 불어요. 습도가 높다는 것은 물방울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습한 기운이. 그러면 실효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겨울에 바람 많이 부는 날은 어떻게 됩니까? 날씨가 많이 춥게 느껴지잖아요. 체감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온도, 습도, 공기 유동, 즉 바람이죠.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27번과 같은 문제는 별표 1개 정도 하겠습니다. 1개 정도. 자, 28번과 같은 문제, 28번과 같은 문제 별표 3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생각보다 많이 실수를 하는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실수를 해서 틀린 문제인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FT도에서 신뢰도는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신뢰도는 아니고 T가 발생할 확률은 얼마냐. FT도에서는 이 T가 뭐죠? 정상사상이죠. 정상사상. 얘는 뭡니까? 어떤 재해나 어떤 사고를 의미하는 겁니다. 얘는 안 좋은 걸 의미하는 거죠. 재해가 발생되었다. 왜 발생되었냐?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발생 확률, 다음 모든 부품이 발생하는 확률 0.1, 얘가 0.1, 0.1, 0.1이죠. 0.1, 0.1입니다. 그러면 A가 발생할 확률은 뭡니까? AND 게이트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A 한번 볼까요? A가 발생할 확률은 AND 게이트이기 때문에 0.1 곱하기 0.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0.01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B가 발생할 확률은 얼마입니까? 자, B는 뭐죠? OR 게이트입니다. OR 게이트이기 때문에 자, 1 0.1 곱하기 1 0.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다? 0.19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와 B를 구했습니다. A와 B를 구했으면 여기도 AND 게이트네요. 두 개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T가 발생할 확률은 발생할 확률은 A 곱하기 B, 즉 0.01 곱하기 0.19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냐? 고장이 발생했어요. 고장 발생 확률을 의미하는 겁니다. 얘는. 근데 문제에서 뭐죠? 신뢰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신뢰도는 뭐냐? 고장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죠. 그래서 모든 신뢰도 플러스 불신뢰도는 1입니다. 1. 그래서 문제에서 신뢰도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 신뢰도는 1 마이너스 불신뢰도가 되는 거죠. 불신뢰도. 자, 얘가 불신뢰도잖아요. 고장이 발생. 신뢰도라는 것은 고장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고요. 불신뢰도라는 건 고장이 발생할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답은 신뢰도를 구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신뢰도는 1 마이너스 A와 B 곱하면 어떻게 되죠? 0.0019잖아요. 0.0019를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뭐냐? 0.998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28번과 같은 문제 실기에서 출제됩니다. 신뢰도를 구하라.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0.0019가 아닙니다. 0.0019. 왜? 문제를 끝까지 읽어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9번도 문제하다 가볍게 나오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인간공학 연구 방법 중 실제의 제품이나 시스템이 추구하는 특성 및 수준이 달성되었는지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연구는 뭐냐? 평가적 연구다. 평가 연구 해설 참조하시고요. 가볍게 보시는 내용입니다. 자, 30번도 가볍게 문제 나오면 그대로 나옵니다. 어떤 설비의 시간당 고장률이 일정하다고 할 때 이 설비의 고장 간격은 어떤 확률을 얘기하나? 지수 분포를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이 지수 분포는 좀 모질해요. 멍청해요. 시간인데 따라서 고장률이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근데 얘는 시간에 따라서 고장률이 일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1시간 지나는 고장률, 2시간 지나는 고장률, 3시간. 왜? 시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고장률이 다 다른데 얘는 조금 멍청한 분포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어떠한 고장률을 이루고 있다. 이게 바로 뭐다? 지수 분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나오면 그대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